네, 정치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참 이번 주만큼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큰 폭의 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5%대, 4%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또 3%대 다우 나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좋지 않은 반면 아까 전에 온유님 말씀 주셨듯이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3월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오면서부터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었던 종목들, 뭐 예를 들자면 시젠과 같은 코로나 관련 직접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알서포트 또 엘컴텍 같이 금 관련주, 원격 조정 관련주들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모습이 조금 현재까지 특징입니다. 여전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증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뒤에 먼저 미국 증시와 밤 사이에 있었던 국제유가 소식 전해드리고 이어서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말씀드렸던 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3.58% 하락, 나스닥 지수 3.1%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주 무슨 거의 설악산의 공룡능선 같이 상당히 큰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경험하지 못했던 좀 낙폭 또 등락을 보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큰 하락세는 지금 코로나 공포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에 또 남미가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명이 발생한 이후로 브라질 안에서만 현재 지금 8명, 그리고 칠레 어제까지 2명, 이제 안전지대가 현재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미국 전체 어제까지 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확진자가 현재 미국 안에서만 197명, 사망자 12명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어제 53명, 그리고 뉴욕주는 하루 안에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면서 현재 2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스크 대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주 등지, 또 말레이시아 이런 등 곳곳에서 지금 생필품 또 휴지 같은 물건들이 사재기가 있다고 하네요. 공포감이 확실히 일반인들한테 지금 많이 전염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천 건 감소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문제였지만 왜 일본 크루즈선 안에 있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도 지금 미국 내에서 돌고 있던 크루즈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미국도 현재까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유럽도 대다수 주요 국가들 대부분 1.5% 이하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어제 급락했었습니다. 다음 주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둔화 그리고 공급 문제 등 최근에 이런 경기가 부진한 것을 과연 금리 인하로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유럽 증시도 어제 대부분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어제 하락했어요. 국제유가 어제 전일 대비 1.88% 비교적 큰 낙폭 보이면서 배럴당 45.9달러까지 내려섰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 2분기까지 오펙 즉 회원국은 100만 배럴 그리고 비회원국은 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는 합의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세에 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또 하나의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 감산 이 양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러시아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그 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어제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현재 국제유가 변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10시라서 아마 또 질병본부센터에서 코로나 관련 확진 소식의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방송 중이라 보고 있지 못하고 아까 전에 속보로 미리 보내드렸죠. 경북 일대는 여전히 확진자 소식이 많이 늘고 있고,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대구와 가까운 경북 경산시도 이제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는 요양원 어제 제가 소식이 기억이 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러면서 지금 계속 또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 중입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현재 37.6포인트 하락해서 2047선, 코스닥도 6.18포인트 하락해서 644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어제보다 벌써 1.8%가량 하락했고,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매력을 잃은 건가요? 잠시 화요일날 한 1,500억 가량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세를 나타냈던 코스피가 오늘 현재까지 1시간 좀 지난 상황인데 외국인 1,938억, 코스닥도 385억 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 518억, 코스닥 322억 동시 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하방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어제부터 매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제는 개인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반면 현재까지 한국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로 지금 상황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탑픽 종목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특징 있는 종목들만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시장 분위기와는 별도로 오늘 9종목이 올라와서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올라왔던 세 종목은 제가 어제 수급 탑픽 장 종료 이후로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들에 선정되었던 것들이 올라왔죠. 바로 네페스, 오스코텍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였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볼게요. 네페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죠. 잠시 주춤하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7,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도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 대다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던 반면 이 종목만 제가 견조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상당히 급등했었죠. 한때 12% 넘는 상승세까지 보였다가 종가는 7.17% 어제 상승세에 마감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수급을 조금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연속된 수급이 나와서 제가 보유하신 분들 그래도 아직 견조하니까 하락했었던 순간에도 아직 버리실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최근 20거래일 기준으로 기관 17일 그리고 외국인 11일 동시 매수가 많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수급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 독약청청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스코텍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치과 치료 그리고 골관 저렴 관련 종목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2월 들어서 상승세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3%가량 주가 상승해서 25,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20거래일 중 13일, 외국인도 20거래일 중 10일 매수하면서 네페스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연이어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어쨌든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인데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오늘은 별달리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올라왔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12월부터 일단 주가는 상승 중이었었고요. 최근 3월 들어와서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를 타면서 결제 관련주들이 좀 주춤했던 사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난 3월 3일 그러니까 화요일날은 8% 가까운 하락세, 어제도 2.4%, 최근 5거래일간 약 12%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지수가 눌리면서 조금 상승했는데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17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 15거래일 중 최근 2일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눌리면 결제 관련주들은 살아나고 있고요. 반대로 지수 상승 시에 눌리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이슈는 현재 없고요. 사실 보유하신 분들 정말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은 또 보합세까지 내려왔네요. 17,150원.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조금 좋았어요. 최근 5거래일 중 4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15거래일 중 4일 매수로 좋았으나 20거래일 중 10일 매수로 비교적 선방하는 데 비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벌써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작년 11월에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잠깐 반짝했는데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또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 소식도 있어서 별다리 좋은 소식이 그닥 없는 종목이죠. 오늘도 별다른 지금 상승 이슈는 보이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SNS텍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단 앞서서 제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제가 아까 전에 온유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수가 눌리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벗어났던 통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RFHC 네, 올라와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상승세 상당히 좋아요. 전일 대비 6.3%가량 주가 상승해서 33,700원 나타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입니다. 최근 5거래일 중에 기관 제가 지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 보시면 4일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반면 3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래가 상당히 또 많아진 종목으로 개인 수급도 유의해서 보셔야겠네요. 최근 10거래일 중 기관이 8일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12거래일 중 6일 매수로 최근 수급이 좋습니다. 다만 주가는 사실 최근에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600원 선에서 다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은 일단 돌파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KMW와 함께 이 5G 관련 종목들이 작년 제가 한 9월 말이었나요? 10월 때부터 많이 언급드렸는데요. 올해 상당히 좋은 이제 5G 관련 시설들의 확충이 한국은 이미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일본, 인도 등 유럽 등지 등 지금 세계에서 많이 한국 그 기업들의 매출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리포트 많이 올려봐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지수가 눌리면서 통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MW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일 대비 현재 2.7%가량 주가 상승해 52,700원 기록 중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입니다.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7일 그리고 기관 9일 매수로 수급이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비슷한 흐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FHIC와 비슷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증권사 리포트 올려봐 드렸는데 이게 비단 KMW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서 5G 관련 통신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날씨가 좋아지는 이제 2,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과 주문이 있을 것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언급드립니다. 오늘 수급 토픽은 이렇게 종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수급우수 메뉴 넘어가셔서 현재 어떤 종목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통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1위에 현재 속해 있는 게 RFHIC고요. 또 5위에 KMW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는 좀 통신 관련 종목들이 많았는데 좀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또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이렇게 몰린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 지수 상승할 때 눌렸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16위에 속해 있는 크리네사이언스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로 제가 작년 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엔 또 마스크라든지 이
지금 이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요. 일단 지수가 눌리면서 모처럼 상승세 좀 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통신 관련 종목 12위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올라와 있네요. 전일 대비 현재 4.4% 주가 상승해서 41,5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은 어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확실히 통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또 방송 중에 또 갑자기 12위에 오이솔루션 또 올라왔고요. 이러면서 통신 관련 종목들이 좀 많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별달리 지금은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급 타픽에 일단 많이 속해 있는 것도 있고요. 통신 관련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단 수급 우수 메뉴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확실히 뭐 좀 달리는 말이라면 네페스 정도가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는 별달리 말씀드릴 만한 거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방송 중에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 우수 메뉴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급 현황 메뉴 넘어가서 현재 쌍끌이 매수 종목과 쌍끌이 매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통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KMW와 RFHIC, 네페스가 현재 여기에 속해 있고요. 앞서서 수급 타픽 종목에 말씀드렸던 오스코텍, 그리고 AP시스템과 엔지캠 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설명드렸고 설명 안 드린 종목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지캠 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전일 대비 현재 4.3% 주가 상승해서 69,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포함하면 5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별달리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관련 가장 최근 소식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암 연구학회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기억이 나서 언급드립니다. 엔지캠 생명과 오늘 4월에 있을 미국 암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신약물질 EC18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면역 항암제 병용 효과 및 항암 방사선 유발 구강 점막염 개선 효과 연구 결과 발표한다는 지금 이슈가 있어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기대감을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기관이 최근 10거래일 중 8일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도 최근 20거래일 중에 14일 매수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고 2월 25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지금 상승세로 확실히 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게 된다면 아직까지 4월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실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해 보아 드립니다. AP시스템도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별달리 지금은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전일 대비 현재 1.8%가량 주가 상승해서 35,5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죠. 제가 방금 올려드린 AP시스템 수급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벌써 최근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인 뿐만 아니라 2월 24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반면 최근 외국인의 매수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2월 18일부터 어제까지 13거래일 중에 단 하루의 매수에 그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별로 좋지 못했네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1분기에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만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분기 초반에만 있을 것이라는 좀 제한적인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일단 1분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예상 매출액이 1117억, 영업이익 65억으로 전분기 대비 32% 그리고 42%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4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A5 장비 투자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모멘텀의 좀 예상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으로 지금 선정되었네요. 올해 신규 수주액이 예상하는 수주액 6,33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짧게 보시면 1분기는 좋지 않다는 소식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슈는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면 지수가 눌리면서 쌍끌이 매도 종목이 많이 늘고 있죠. 쌍끌이 매도 종목 현재 티움바이오, 만도, 파라다이스, 프로스테믹스, CJ, 메디톡스, SM, JYP엔터, 기업은행, 필라홀딩스, DB손해보험, 롯데케미칼, 코미팜, 현대건설, S-오일,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대다수 업종과 종목이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몇몇 종목 한번 제가 볼게요. 아까 전에 먼저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JYP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오늘 좀 크죠. 전일 대비 5.64% 하락해서 21,7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엔터 업종이 코로나에 또 직격탄을 맞은 중국 소비주 중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3월부터 조금 반등세가 있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앞서서 방송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3월 4일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YG 엔터테인먼트 매출 실적이 400억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JYP 엔터가 460억의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지만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1분기 그리고 전반기까지 실적은 조금 변수로 있다는 점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SM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관련 업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SM도 현재 전일 대비 5.2% 주가 하락한 28,200원 기록 중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가수들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많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적인 어떤 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 방송 엔터테인먼트들이 지금 코로나에 많이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어제 저한테 말씀 주셨던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도 한번 볼게요. 제가 만도는 자동차 부품 대장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업종별 섹터의 경기 민감주,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또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으로 제가 속해 있는 게 조선,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 등 비교적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지수가 눌리고 있고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좋지 않다는 소식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만도 역시 최근에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올려드린 만도 수급 차트 보시면 4%가량 주가 하락해서 현재 28,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된 매도세가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어제 여쭤보신 분 때문에 제가 한번 기사도 올려드렸는데 판교일 때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연구 차량 관련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소식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의 성격상 그리고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도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최근 매도세가 상당히 큽니다. 벌써 20거래일 중 최근 단 하루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5거래일 연속 매도, 20거래일 중 7일 매수로 그렇게 수급이 좋지 못합니다. 만도는 사실 주가 흐름이 현대차하고 비슷해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로 보이는데 현대차 역시 오늘 현재 전일 대비 2.1% 주가 하락해서 11만 2천원 나타내고 있죠. 대표적인 자동차 대장주로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 확진자분들 때문에 울산 공장도 부분적으로 지금 공정이 많이 연기 또 취소가 되고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좋지 못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최근에 많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도 최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제가 방금 올려드린 수급 차트를 보시면 기관은 그래도 조금 매수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중 기관 6일 매수하면서 비교적 좋은 모습 보였으나 외국인이 최근 9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과 하락이 동반한다는 점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 볼까요? 앞서서 보험주 제가 주가 하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DB 손해보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볼게요. 굳이 DB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이라든지 보험주가 대부분 흐름이 같아서 대표적인 이 쌍끌매도 종목으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DB 손해보험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좋지 않죠. 전일 대비 4.6%가량 하락해서 38,900원 기록 중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최근 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앞서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 주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그리고 3월 18일 수요일 날 또 FOMC 연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도 이제 좀 발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로 가다 보면 건설사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 수익률이 낮아지고 보증준비금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의 악재라는 제가 기사 아까 전에 올려드렸죠. 이러면서 보험주들 대부분 어제부터 지금 하락세가 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주도 좋지가 못해요. 기업은행 한번 볼까요? 전일 대비 현재 4.2%가량 주가 하락해서 8,990원, 이제 9,000원 아래까지 또다시 한번 떨어졌네요. 제가 기업은행 지금 수급 차트 올려봐 드렸는데요. 최근 수급 보시면 별로 좋지가 않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6거래일 가운데 기관 단 하루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이요. 기관 최근 20거래일 중 단 4일 매수, 외국인도 최근 20거래일 중에 6일 매수에 그치면서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도 최근에 좋지가 못하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네요. 증자 발행으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부정적인 이슈 증권사 리포트 하나 올라와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2,640억 규모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하였다는 소식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번 증자 규모가 예년보다 큰 편이고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가치 희석폭도 4% 내외로 상당히 커졌다는 부정적인 이슈를 지금 올려봐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은행주들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좋지가 않아서 계속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네요. S-OIL 한번 보겠습니다. S-OIL도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따라서 사실 좋지가 못했죠. 3월 들어서 좀 반격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1.8%의 큰 낙폭 보이면서 전일 대비 4.57% 주가 하락해 65,700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세로 이거는 또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는 3월 4일자 수요일자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지금 올려봐 드린 게 S-OIL에 관련한 가장 최근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난방유 부진에 이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수요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1분기 적자 전환이 지금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외출을 많이 삼가고 계시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많이 줄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주유소의 유가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또 국제유가 역시도 지금 오펙의 감산 소식이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분기 그리고 상반기까지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S-OIL 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
이 정유, 가스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 SOL 6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 20거래일 중 단 6일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 3월 들어서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20거래일 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6일 매수에 그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네, 뭐 그리고 지금 지주사 등 복합기업 등도 지금 대부분 좋지 않나요? CJ 전일 대비 3.3%가량 하락해서 86,600원, GS도 3%가량 하락해서 40,0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별달리 지금 이외에 뭐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외 종목들은 제가 한번 방송 이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업종별 수급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상승 종목이 많고 또 어떤 업종에 하락 종목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대다수 지수가 눌리면서 상승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통신장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덜했던 종목인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상승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 업종에는 좋은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민망할 정도고요. 그나마 창업투자 업종이 조금 보합세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서비스 업종도 모처럼 지금 보합세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눌리면서 이 업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업종이 지금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진칼 지금 제가 보유하신 분들 자리 많이 뜨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12.3% 급락해서 현재 72,5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항공사 지금 좋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SOE를 대장주로 하고 있는 석유가스 좋지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보험주 좋지 않고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및 상점, 호텔 레저, 방송과 엔터, 항공사, 화장품 마찬가지로 좋지 않고 은행주 지금 상승 종목이 없고요. 또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경기 민감주들도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승세가 3월 들어 많이 좋아졌었던 게임엔터도 오늘은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도 장 초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조금 좋았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80원대 초반까지 조금 내려왔던 상황인데 지수가 늘리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 낙폭을 크게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전일 대비 7.1원 크게 상승해서 다시 한번 1190원대 돌파했습니다. 1191.6원까지 올라와 있네요. 환율이 안정되어야 외국인들이 매수의 매력을 느끼면서 들어올 텐데 지금 다시 한번 또 119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중에도 지수는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전일 대비 38.9포인트 하락해 2046선,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1.2%가량 하락해서 642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이 많이 죽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대장주 모두 2%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지수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네요. 10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 증시도 살펴봐야겠는데 중국 증시의 반등이 나오면 조금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의 낙폭이 컸던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재까지 조금 봐야겠네요. 하루 사이에 벌써 518명 증가, 감염자가 현재 누적 6,284명으로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뉴스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조금 줄어서 다소 좀 안심할 수 있을까 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늘고 있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방송 이후에는 기사나 글로스 업데이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